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다시 10층으로 올랐습니다. 1층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안락하죠? 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렸는데 확실히 안락하고 좀 그렇죠. 따뜻하네요. 네. 1층보다는 따뜻합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주말 사이에. 네네. 지난 금요일에 정기국회 첫날이었잖아요. 근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상정된 198개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목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처리를 막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든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그러게 199개. 네. 그러니까 190 원래는 8개였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여당과 또 일부 야당은 어차피 가봤자 필리버스터 하는 얘기만 하루 종일 들을 거 아니에요. 본회의 여는 순간에 그렇게 되죠.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무더기로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스쿨존에서 희생된 우리 김민식 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왔던 이른바 민식이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또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네. 법사위도 겨우 통과한 이 법이 본회의까지 무산되니까 국회에 와 있던 우리 부모들은 정말 눈물바다를 이뤘었죠. 아무튼 뭐 여야 설전이 살벌하던데요. 네. 어느 정당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당에서는 우리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했다. 민주당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벼락치기로 법사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본회의 시작 직전에. 맞아요. 예. 근데 그 한국당이 모든 법안 상정된 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한 건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민식이법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이 맞긴 맞는데 네. 근데 애초에 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고 쟁점 법안 몇 개에만 신청했다면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고 또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이미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진 중요 민생 법안들 76건은 무리 없이 먼저 통과가 될 수 있었겠죠. 예. 한국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선거법 등 5개 쟁점 법안 이것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 다른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 네.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아이들 목숨이 뭐 흥정거리냐, 협상 카드냐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198개다? 네. 199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일단 그 상관없는 건 좀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 뭐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제.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 답을 하자면 사실 아직까지도 안갯 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포인트 국회를 하려면 서로 어떤 뭐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게 필요할 텐데 양쪽의 뭐 내건 조건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좀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먼저 처리해라. 한국당은 그러면 선거법이 상정될지도 모르는데 절대 불가하다. 결국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 예산은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원내 대변인 차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하명 수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뭐 시선 집중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사실 이 사건이 뭐냐면 지난해 봄에 이루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 그렇죠. 근데 이게 청와대 하명에 의한 표적 수사였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첩보 활동과 수집 활동 그 절차에 의한 수사였느냐. 네네. 근데 그걸 검찰이 갑자기 이 시점에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죠.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청와대 특감 반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게요. 현장에서
자필 메모가 발견됐어요.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거 윤석열 총장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그 메모를 남겼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도 있지만 아직 확인은 네.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그 수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백 씨를 이전에 한번 수사를 받았었고요, 이미. 토요일에 추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었고 네. 어제 다시 출석한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은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에 파견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특감반을 했었어요. 네. 사실 민정비서관실의 역할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의 특수관계인들을 좀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만 있는 특감반을 백원우 비서관이 자기 아래에도 2명을 둔 게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그러니까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경찰에 넘겨진 첩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됐는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걸 조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어제 이렇게 숨지고 나니 이번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검찰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혹은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의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또 별건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짐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제 검찰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팔겠다, 차액은 기부하겠다 밝혔어요. 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를 했었죠. 그랬죠. 근데 사퇴한 지 지금 8개월 됐는데 논란이 됐던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팔고 차액은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결정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당과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얼마 전에요. 한 그 보수 언론에서 11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기 동작구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 김의겸의 흑석동이라 일부러 빼준 거 아니냐라는 걸 제목으로 달아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하지만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공격을 또 하잖아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군산 출마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고 이제 차액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여론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